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순하게, 느긋하게, 행복하게라는 책입니다. 정의지음, 하진이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고 느긋하고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역경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고라는 자기 조절을 통해 좌절감이라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현실에서 전부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관점을 바꿔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나 상황일지라도 어떤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심리적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좋은 감정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원동력이 되지만 나쁜 감정은 몸과 마음에 해로움을 끼칩니다. 나쁜 감정에 휩쓸렸을 때는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기대치를 낮추거나 하면서 그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대세를 장악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성과 감정이 서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은 분명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율은 타인의 다른 관점, 의견, 습성 등을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고력과 포용력으로 타인과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는 그런 사교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기르려면 첫째,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식이 이끌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원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둘째, 목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생각의 핵심이고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목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는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데 공간이 사람을 수용하는 개념이라면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개인적 주변 환경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울여 그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산적해 있는 일들과 한정된 시간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다면 시간 낭비 없이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직면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으며 깊이 반성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좌절을 비껴갈 수 없으며 늘 갖가지 대립과 갈등을 맞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좌절이 주는 충격을 감소시키고 갈등이나 대립의 곤혹스러움을 덜어냅니다. 성공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일단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망설이는 것 자체가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유부단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되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항상 일의 좋고 나쁨을 걱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는 조금만 머뭇거려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신속하게 행동하다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훌륭하게 완주하고 싶다면 성심을 다해 융통성을 배워야 합니다. 융통성을 터득해야만 새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력을 다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선다면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일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시간과 정력만 소비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어리석은 생활 방식과 처세 방식은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집 때문에 품격이 떨어질 수 있고 반면에 융통성으로 새 삶과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법칙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역시 고정불변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한계를 긋고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영원토록 성공과는 인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규칙을 깨트리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이나 취사 선택,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 상황에 대한 심사숙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삶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깨달은 사람은 중압감에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의 늪속으로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인생에서 싸워 나가는 동력으로 여겨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쟁취하는 데 이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열정과 긴장,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자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자신의 친구로 삼아 함께 어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들이 흥미로운 일로 가득 차게 되고 무겁게만 여겨지던 삶이 가볍고 활기가 넘치게 되며 고난에 가득 찬 시간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으로 변하고 사소하고 잡다한 일들도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 크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또한 수많은 욕망과 논쟁으로 넘쳐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함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중압감을 없앤다면 즐거움과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이겠지만 이때에도 본연의 낙천성을 잃지 않는다면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낙천성을 지니면 원망이나 고민은 줄어드는 대신에 평온함과 침착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유쾌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매우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좌절과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지려면 남과는 다른 넓은 도량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성패나 이해 득실에 대해 일일이 따져가며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처세 철학이며 생활 속의 큰 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실패와 무력감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대처하며 여유 있는 태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생활하면 삶은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지만 실패했을 때의 변명은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실패 혹은 불행할 때 더욱더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타인과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불행할 때 따뜻한 위안을 느끼며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해줍니다. 성공의 관건은 견지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집착이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웅장하고 대단한 기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장렬한 기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이야말로 진짜이고 집착을 갖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목표만을 응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장차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상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목표에 집중시킨 채 그저 앞만 바라보며 주변의 모든 것들과 옆 사람의 쓸데없는 이야기 따위는 거들떠보지 말고 오직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점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패나 득실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장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서 행복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